필러가 있고 지방이식이 있고 귀족 보형물이 있고 또 요새 최근에 들어서 하는 진피 지방이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팔자주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팔자주름은 어찌 보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찢어져 보이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 아이 신생아실, 이거 태어나자마자 그날이거든요. 신생아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빽빽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팔자주름 있잖아요. 그쵸? 신생아실 애기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돌 무렵이에요. 썩소하는 표정인데 팔자주름 있잖아요.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자주름을 만드는 모습이 귀여워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팔자주름이 생겼다는 거에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팔자주름의 원인은 저도 팔자주름이 있죠. 이렇게 처지면 이 살이 처지면 더 찢어지죠. 이렇게 처지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생기는 게 팔자주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거 근데 이거랑 얘랑 연결이 돼요. 심한 분들은. 근데 저처럼 여기까지 딱 끊기는 분은 여기가 팔자주름인 거고요. 이게 여기 입가주름으로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요 주름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이 입가주름하고 팔자주름하고 연결돼서 뭐 매기주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표정주름이에요. 우리가 웃을 때 땡기는 이 부시네이터나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들이 만들어낸 표정주름이죠. 그런데 이 모습에서 또 여기 뼈가 꺼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살이 두꺼워서 늘어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뼈가 많이 꺼져 있다. 이렇게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경우라면 보형물, 볼륨을 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필러를 넣어놓으면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퍼져요. 그래서 팔자주름의 지방이식 한때 굉장히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었다가 붓기 빠지면서 끝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식한 게 생착이 안 되고 계속 말하고 움직이고 먹고 하다 보면 이 입출변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이 녹거나 흡수되거나 펼쳐져요. 필러를 넣어도 여기다 넣는데 자꾸 웃고 말하고 하다 보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얘기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내믹한 스트럭처에 스태틱한 뭔가를 넣어놓으면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다이내믹 스트럭처에 어떤 움직이는 공간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스태틱한 녀석을 넣어놓으면 가만히 무표정일 때는 괜찮은데 표정을 지으면 또 이 스태틱한 녀석이 확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정도 너무 욕심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뼈가 꺼진 경우에 활용되는 방법이 보형물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팔자 부분이 꺼져 있고 인중 부분도 꺼져 있는 분들, 입술이 살짝 이렇게 들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여기 비순각도 조금 올려주면서 팔자주름도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새초롬이 이뻐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새초롬한 느낌을. 근데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약간 뾰루퉁해 보이고 삐져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사라지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딱 보시면 사람들은 보면은 이 수술이 뭐냐라고 몰라요. 코 수술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팔자랑 비순각에 볼륨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팔자가 꺼진 게 좋아지고 비순각이 조금 올라가면 마치 코도 더 높아 보이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느낌으로 보면은 왠지 요거는 불쌍한 느낌 또는 뭐 삐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건 약간 세련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게 볼륨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이러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물어보죠. 이제 뭐 표정 지을 때 어색하냐, 뭐 어떠냐, 많이 붓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수술 전 하루, 2주, 한 달 14일, 이게 3개월.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까지는요, 굉장히 부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실제로. 다음날 수술하면 막 불쌍해 보이죠, 더 부어서. 근데 한 2주만 돼도 그럭저럭 봐줄만 해요. 근데 한 달 넘어가면 조금씩 편안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는 붓기에 대한 설명일 거고요. 옆모습에서 볼 때도 한 달 정도 되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이 보이죠. 지낼만한. 근데 한 2주만 돼도 조금 부어서 불편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까지는 괴롭다. 그 다음에 한 3달 정도 지내야 본인이 편하게 느껴져요. 왜 이때만 해도 땡기고 불편해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좀 본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아무나 다 하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저한테 노블캐 수술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제가 수술하세요라고 하는 비율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제가 이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해주고 욕먹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응증이라는 게 명확해요. 이 수술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묻지도 말고 하라 그래요. 그냥 날짜 잡고 가세요 그래요 제가. 근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면 환자분 요게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코끝이 적당히 높고 적당히 길어야 돼요. 짧은 코는 안 되고요. 적당히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끝이 높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팔자 부위가 훅 꺼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짧으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약간 입술이 들린 느낌. 입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입술이 들린 느낌. 그 약간 입술이 들린 느낌이 이 4가지를 만족하면 그냥 날 잡고 가라고 해요. 왜냐면 요런 분들은 수술해 놓고 나면 아까 위에 보여드린 느낌이 확 나요. 아까 이 사진도 보시면 잘 보면 입술이 약간 들려 있고 짧죠. 코는 높고 충분히 길죠. 팔자 꺼져 있죠. 이런 경우는 묻지도 말고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술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코가 낮아요. 그런데 입술 들리고 짧고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만족하죠. 그랬는데 하고 나면 코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경우는 되게 만족스럽잖아요.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되게 만족스러운 경우예요. 왜냐면 코 적당히 높고 길고 팔자 꺼져 있고 입술 들렸고 인중 짧고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 코가 만약에 조금 낮고 짧다 그러면 코는 코 수술하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코 먼저 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길이 연장이 필요하고 높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코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늑연골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길이랑 높이를 다 얻으려면 귀연골로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걸 다 얻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늑연골이에요. 이건 뭐 자가 늑연골이 가장 좋기는 한데 뭐 정 안 되면 기증 늑연골을 사용해서라도 코끝 길이와 높이를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또 환자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인중이 길어요 이러면 이 수술은 못 해요. 그러면 코가 짧고 낮으면 뭐 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인중이 길면 사실은 마땅히 제가 수술을 지금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인중 축소술이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흉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이건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환자분들이 나는 괜찮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흉터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수술은 뭐 방법이 잘못됐고 그 수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을 싫어해서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뒤트임이나 밑트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뒤트임 밑트임에서 눈이 더 예뻐 보인다는 느낌을 저는 못 받겠어요. 오히려 뒤트임 밑트임을 한 사람들이 눈이 맹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 다음에 눈 밑 애교 필러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어색해요. 되게 보기 싫어요. 환자들은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싫어서 안 해요.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보조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보조개 많이 했었는데 보조개를 또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환자들 변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안 하는 대표적인 수술이 인중축소술이에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정성스럽게 꼬매주고 상처 관리 잘해주면 괜찮은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수술 흉터가 심하게 남는 분들은 굉장히 또 꼴보기 싫은 게 또 인중축소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노블캣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적응증이다. 영어로는 인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 만족하는 환자들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가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이 인중이 긴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